꽉 찼는데 막상 입을 게 없다. 이 말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옷걸이는 빼곡한데 아침마다 손이 가는 건 늘 똑같은 몇 벌뿐. 그럴 때마다 새 옷을 또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이 스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옷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옷장 안에 분명 옷은 많지만 조합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입을 게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기준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옷장을 열었을 때 입을 게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옷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옷끼리 연결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흰 셔츠 하나만 있어도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청바지에 매치하면 경쾌한 캐주얼, 검은 스커트에 매치하면 단정한 외출복, 니트 안에 받쳐 입으면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낼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본 아이템이 없다면? 옷장이 아무리 가득해도 서로 맞지 않아 결국 손이 가지 않는 옷들이 대부분이 됩니다. 저 역시 예전엔 옷을 고를 때 예쁘다는 이유 하나로만 사모았습니다. 색은 제각각, 무늬는 화려하기만 하고 디자인은 따로 놀다 보니 막상 입으려면 맞는 조합이 없는 겁니다. 결국 옷장은 점점 차곡차곡 채워졌지만 실제로는 몇 벌 안 되는 옷만 돌려 입게 됐습니다.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옷을 더 사는 게 아니라 기본이 되는 조합 아이템을 먼저 갖추는 것이었죠. 흰 셔츠, 검정 바지, 베이지 가디건처럼 어디에나 어울리는 기본만 챙겨도 그때부터는 입을 옷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옷장에서 드러나는 사례를 통해 이 조합의 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옷이 부족한 게 아니라 조합이 없다는 말,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구독자분이 옷을 줄였더니 오히려 더 입을 게 많아졌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옷장을 함께 들여다보니 이유가 보였죠. 화려한 무늬 블라우스가 여러 벌 있었는데 모두 색감이 강하고 디자인이 달라서 어느 하의와도 잘 어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4번 꺼내 입다가 포기하고 다시 넣는 옷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분은 과감하게 미니 블라우스를 정리하고 대신 흰 셔츠와 베이지 니트, 네이비 가디건을 남겼습니다. 놀라운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바지와 스커트 어디에나 맞춰 입을 수 있으니 옷차림이 훨씬 편해진 거죠. 수량은 줄었는데 활용도는 훨씬 커진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입을 옷이 없는 건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호환되는 옷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요. 옷장을 정리할 때는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연결되는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 조합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옷차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하루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아침, 점심, 저녁은 모두 다른 분위기를 가집니다. 아침에는 장을 보러 가거나 산책을 나가고, 점심에는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며, 저녁에는 모임에 참석할 수 있죠. 같은 하루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옷차림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침에는 편안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무줄 바지와 부드러운 면 티셔츠, 그 위에 얇은 가디건만 걸쳐도 충분히 단정하면서 움직임이 편합니다. 여기에 운동화 한 켤레를 더하면 시장이나 동네 마실의 안성맞춤이죠. 점심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같은 옷이어도 스카프 하나만 둘러주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얼굴빛이 환해지고 보는 사람도 오늘따라 더 화사해 보인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작은 차이가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저녁 모임은 또 다릅니다. 아침에 입었던 옷 위에 코트 하나만 더해도 격식 있는 자리가 됩니다. 같은 옷인데 아우터 하나 덧입는 것만으로 품격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작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일상적인 하루를 넘어서 조금 더 특별한 상황을 볼까요? 모임, 여행, 그리고 가족 행사 자리입니다. 옷의 색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 얼굴의 인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디자인의 옷이라도 어떤 색을 입느냐에 따라 생기가 돌기도 하고 반대로 피곤해 보이기도 하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색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검정은 날씬해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얼굴빛을 가라앉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네이비처럼 깊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색을 선택하면 안정감을 주면서 얼굴이 훨씬 환해집니다. 짙은 회색 대신 따뜻한 브라운이나 베이지를 입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무엇보다 얼굴 가까운 곳에는 밝은 색을 두는 게
핵심입니다. 블라우스, 셔츠, 스카프처럼 시선이 집중되는 상의 아이템에 밝은 색을 사용하면 피부톤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반대로 바지나 치마 같은 하의는 어두운 색으로 안정감을 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동안 검은색 옷만 고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검정이 최고지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주변에서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더군요. 그 후 베이지 가디건 하나를 걸쳤는데 신기하게도 얼굴이 한층 화사해 보였습니다. 색 하나가 사람의 표정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때 실감했습니다. 결국 옷에서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나의 인상을 결정하는 무대 조명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색이 얼굴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 쓰면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색은 잘 쓰면 얼굴을 빛내주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상하의를 모두 어두운 색으로 입는 경우입니다. 검정 상의에 검정 바지 혹은 짙은 회색 톤으로만 맞추면 날씬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겁고 칙칙해져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하의를 모두 밝은 색으로만 통일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이보리 상하이나 연한 베이지 톤을 위아래로 맞추면 산뜻해 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체형이 커 보이고 얼굴도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 그리고 균형입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유행색을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한 해의 트렌드 컬러라고 해서 무턱대고 입다 보면 내 피부톤과 맞지 않아 얼굴이 칙칙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누는 보랏빛 블라우스를 샀다가 왜 이렇게 청백해 보이냐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색은 유행이 아니라 나와 어울림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옷장은 색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얼굴과 어울리는 기본색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작은 포인트 컬러만 더하면 세련됨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오히려 옷을 잘 입는 사람일수록 색이 단순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색이 이렇게 전체 분위기를 바꾼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소재입니다. 같은 디자인이라도 어떤 소재냐에 따라 품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옷의 소재는 말없이도 사람의 이미지를 바꿉니다. 같은 디자인이라도 소재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인상을 주죠. 예를 들어 면 셔츠와 실크 블라우스는 둘 다 깔끔한 상이지만 면은 캐주얼하고 실크는 고급스럽습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소재가 중요한데 이는 피부와 직접 닿는 느낌과도 연결됩니다. 피부가 예전보다 건조하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부드럽고 편안한 소재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니트라면 까슬까슬한 울 100%보다 캐시미어나 부드러운 홍방 소재가 훨씬 착용감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광택감입니다. 과도하게 반짝이는 소재는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은한 광택이 도는 실크나 세틴은 얼굴빛을 화사하게 비춰주고 단정한 멋을 더해줍니다. 저는 예전에 행사에 갈 때 번쩍거리는 재킷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거울로 볼 때는 멋있어 보였지만 사진을 보니 얼굴에 주름이 더 부각돼 보이더군요. 그 후로는 은은한 광택감이 있는 재킷으로 바꿨는데 훨씬 부드럽고 품위 있게 보였습니다. 결국 소재 선택은 단순히 멋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나이대에 맞는 품격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옷을 살 때 가격표만 보지 말고 손으로 만졌을 때의 질감과 비침 받았을 때의 느낌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소재를 고를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소재는 옷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가격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세일 중이라 싸게 나왔다 싶어 급히 사면 막상 입었을 때 까끌거리거나 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옷장 속에서 한 번 입고 잊혀지는 옷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관리의 어려움을 간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크나 울 100% 제품은 멋스럽지만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드라이 클리닝이 필수라서 번거롭고 조금만 방치해도 쉽게 손상되죠. 반대로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소재는 관리가 편하지만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금방 올이 풀리거나 광택이 인위적으로 보여 촌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멋과 실용성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유행에만 맞춰 소재를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짝이는 레깅스나 인조 가죽이 한때 유행했다고 해서 입어보면
내 나이와 이미지에 맞지 않아 어색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은 결국 나를 표현하는 도구이기에 유행보다 내 몸과 어울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소재를 고른다는 건 단순히 비싼 옷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편안하고 얼굴빛을 살려주며 관리까지 무리 없는 소재를 고르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옷을 살 때는 꼭 손끝으로 만져보고 빛을 받았을 때의 느낌을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전체적인 스타일을 바꿔줍니다. 오늘은 옷장의 조합부터 색 그리고 소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옷은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되는 몇 벌만 있어도 충분히 젊고 세련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버 스타일링의 핵심 공식이 아닐까요? 오늘 함께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결국 옷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잘 연결되는 기본 아이템, 나의 얼굴을 살려주는 색, 그리고 편안하면서도 품격을 주는 소재.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누구든 세련되고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옷장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